네, 시작하겠습니다. 24페이지 관료제입니다. 자, 관료제의 특징에서 기억에서는 배보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고요. 배보가 관료제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부터 발표하세요. 합법적 권한의 법적 권한에 근거한 권력.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직 파트에서 권력의 종류를 배우실 거예요. 권력의 종류가 권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권력의 종류에서 합법적인 권력이 있습니다. 이 합법적인 권력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직위에서 부여하는 권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간호사님이 여러분들을 간호사들을 매니할 때 수간호사가 매니지할 수 있는 권력이 뭐냐 그러면 병원에서 수간호사라는 직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수간호사라는 직함이 있기 때문에 간호사를 매니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위에서 부여하는 권력, 이거를 다른 말로 이꼴 뭐라 그러냐면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번은 이 권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합리적 법적 권한에 근거한 권력, 다른 말로 하면 권한이에요. 그죠? 권한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을 잘 다루려면은 규칙을 만들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규칙을 만들고 그 구성원들이 규칙을 다 잘 지켜야지만이 조직을 잘 매니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 법적 권한에 근거한 권력 강조, 공식적인 규칙 제정, 준수를 중요시했다. 이 말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인 게 아니지. 고전적인 관리 이론들은 전부 공식 조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니은에서도 동그라미, 공식적 동그라미, 공식적 구조에서 직위와 권한의 근거를 둔 리더십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또 그렇죠. 공식적인 시스템을 강조했고, 자, 리을보다는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규칙 만들라고요. 조직 구성원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많이 만들어라. 그 다음에 구성원에 대한 호의보다는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중요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 동그라미, 능력 동그라미, 중요시하는 관리 이론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능력에 따라 선발을 하고 업무의 종류, 권위, 책임 분명하게 정의를 했다는 거죠. 그 직급에 따라 책임간호사, 수간호사, 간호과장, 차장, 그 역할을 명확하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계층제, 조직을 아까처럼 계층제, 계급구조 형태로 서열화시키는 게 조직을 잘 관리하기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관료제 이꼴 계층제라고도 많이, 계층제의 특성을 관료제를 많이 갖고 있죠. 서열화 층층층으로 만들어, 이게 연쇄구조거든요.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계급구조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배번은 세 가지로 나눴어요. 권한을 전통적인 권한, 카리스마적인 권한, 합리적 법적 권한. 그런데 셋 중에서 가장 배보가 강조했던 건 뭐다? 합리적이고 법적 권한을 강조했죠. 전통적인 권한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자질을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전통적 권한. 카리스마적 권한은 히틀러를 예를 들 수 있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렇지만 배보가 강조한 건 합리적 법적 권한. 그래서 특히 어떤 동그라미, 직위의 동그라미, 관련한 업무 수행에서 가지고 있는 힘을 발현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업무 수행하면서 공식적인 조직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합리적인 법적 권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를 강조했고, 특히 두 번째 줄, 근대 사회의 대규모 조직을 설명하는데, 잠깐만, 동그라미, 대규모의 동그라미요. 자, 원래는요, 이런 조직 구조기 계급 구조를 만든 거죠. 계층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부하셨던 선생님, 어떤 조직 구조죠? 나중에 조직에서 공부하시겠지만, 라인, 선으로 연결된 라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인 구조에, 그쵸?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더라? 잠깐만요. 라인 구조의 특성이 뭐였어요? 소규모 조직보다는 조직 체계가 단순한 이해하기 쉬운 소규모 조직에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적인 이론에서. 그런데 배번은 왜 대규모 시대로 들어가는데 관료제가 좋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중세에서 근대 사회로 오면서 훨씬 사회가 커지고 인구수가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배보 생각으로는 관료제가 근대사회로 들어오면 관리를 하는데, 그쵸? 조직이 훨씬 더 커지니까 관료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현대적인 사회로 들어오면서 이런 나뉜 구조는 소규모 조직이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차이점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버는 관료제가 근대사회의 대규모 조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 하나만 또 쏘시면, 자, 합리적 법적 권한 강조해 있었죠. 그래서 합리적 법적 권한의 기초를 둔, 합리적 법적 권한의 기초를 둔 관료제 모형을 이야기했습니다. 합리적 법적 권한의 기초를 둔 관료제 모형. 자, 관료제 이론의 특성을 봐보세요. 합법적이나 합리적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죄송해요. 합리적, 합법적, 밑에 합법적 권한 같은 말입니다. 합법적 권한을 강조했죠. 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분업화를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계층제를 만들라고, 권한을 계층화시키라고요. 상하 명령 체계에 따라서 공식적인 책임, 권한을 명확하게 정리했고요. 공식적인 규칙, 절차를 정형화된 패턴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 옆에 보세요. 규칙, 절차, 동그라미, 문서와 공식화. 문서로 남겼고 공식으로 남겼고요. 개인적인 특성은 고려했어요? 고려하지 않았어요? 배제했다라는 거죠. 공통적으로 적용한 규칙과 통제를 적용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기초한 경력 개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관료제 5개 원칙을 보시면 권한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법적 권한? 직위,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직위에서 나오고 그 직위 안에서 공적 권한을 갖는 거고요. 사람은 다 누구나 지위를 가져. 그런데 뭐에 대한 거? 직무 성과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7년도 지방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직위에 따라서 계층제를 만들어 그랬었죠. 공적 권한, 업무 책임 명확하게 돼야 되고 계층화시켜서 누가 누구에게 보고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규칙, 표준 절차, 규범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어떤 그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관리자한테 다 맡겨놓으면은 어때요? 약간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규칙, 표준 절차를 전부 문서화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로 인한 걸 혼돈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지켜라 라고 강조했죠. 그래서 관료제 이론이 관리에 미친 영향, 권리와 직위에 부여된 거죠. 그래서 수간호사, 차장, 팀장, 그런 직위에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